내 손에 죽기 전에 인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나? 이럴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는 말이야. 아리랑 시리즈부터 10주년 기념을 해서 이제 이게 기획이 시작됐잖아요, 이 영화가. 그래서 성북동에 사는 배우들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같은 학교에 허준아 배우 같이 했고, 근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냥 이 아리랑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느낌이 조금 났으면 좋겠어서 그냥 아리랑 아티스트라는 제목을 짓게 됐어요. 네. 사실 이제 이 영화가 한편으로 보면 저를 욕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제가 영화를 실제로 막 안 보거든요. 사실 그 영화 속에 허준아 배우가 연기했던 허 감독은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디션을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배우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대사 혹은 노래였거든요. 영화 속에 나온 것들이. 그걸 조금 벗어난 형태의 뭔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까고 배우도 까는 배우도 까고 뭔가 이제 여러 가지로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네. 저는 단연 여기 이 장소,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찍은 곽 배우의 연기가 아주 그 돋보였던 그 장면을 다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 호경 배우의 명대사도 있잖아요. 아 맞아. 원래 대본에 없었던 대사인데 네. 호경 배우가 또 저는 잠시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뭔가 이 사람도 사실은 배우를 하는 사람인데 이 카페에 와서 알바를 하고 알바하는 있다 이제 이런 것 설정으로 이 감독이 다른 배우가 오디션을 보러 가는 것을 그윽하게 바라보는 그런 거를 살짝 해봤습니다. 촬영도 촬영인데 준비할 때 그 코로나 시기니까 약간 스텝을 구하는 게 좀 애매하기도 했고 예산도 약간 적으니까 그래서 지금 배우로 와 있지만 동시녹음 역할을 해줬거든요. 현장에서 동시녹음을 하다가 이제 배우로서 또 하고 또 연기할 때 제가 또 동시를 들고 그랬을 때가 좀 기억이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도 오디오 저거 붐 들고 하는 거 좀 기술 따로 배워야 되나? 그 생각했었어요.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현장에서는 사실 배우 스텝 안 가리고 같이 일을 해서 같이 꾸려나갈 때가 많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의 그런 개념들은 알고 있는 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거의 한 15년 만에 붐을 들어봤는데 15년 전에요. 15년 전에는 이제 붐도 들고 뭐 다 같이 했던 학생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붐을 들면서 제일 느꼈던 게 그 붐은 항상 배우의 입을 바라보면서 연기를 따라가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조금 더 배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짧은 이야기를 구성을 했어야 돼서 어떤 성북동이 나오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저한테는 방점은 사실 아리랑 시네센터 10주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 공간이 조금 보여지면 다음에도 올 때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영화만 보시고 판단하기에는 과장된 부분들이 많죠. 많이 확장. 그러니까 안 좋은 사례들을 다 모아서 확장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존중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까지 배려를 안 하고 그런 경우는 많이 없긴 한데 아무래도 단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좀 과장되게 했던 것 같아요. 배우가 같이 보자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억지로 보게 됐는데 나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맞아. 영화를 내가 만든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이 극장에서 보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뭔가 작업들을 하는 건데 그걸 잊고 있었던 나의 뭔가 여기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거나 좀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지 않았을까. 감독들이 이제 영화 준비할 때 감독처럼 행동해야지 이러면서 진지해지고 일부러 더 근엄한 척하고 웃음기도 쭉 빼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 이렇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관의 아리랑 인디웨이브라는 그런 이런 이름이 딱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도 기억할 거고, 저희도 성북구에 살고 있지만 극장에 자주 못 왔어요. 저도 성북구 주민으로서 더 자주 찾아와야 될 것 같고, 우리 아리랑 인디웨이브 많이 찾아와 주세요. 시대랑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어딘가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영화라는 거는 잠시나마 어딘가 갔다가 온다라는 생각을 항상 볼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한 조건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디가 갔다 올 수 있는 창구는 거의 영화가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상황이 어떻게 되든 저는 사람들이 극장에 용기 있게 찾아와서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뭐 마지막 뭐 한번 이거 할까? 아리랑 인디웨이브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 맞다. 너 그거 하나 기억해라. 너무 일찍 목적지를 정하지 마. 그래, 바로 그거야. 네, 제목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아리랑 시내센터가 10년 동안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언제나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존재가 잘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극장이 하는 말 혹은 영화들이 하는 말, 관객에게 그런 의미로 들렸으면 싶어서 여기 있다라는 제목을 선택하게 됐죠. 이 만나게 되는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영화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청소년이 살아가면서 보게 될 영화들, 그 영화 속 주인공들을 만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영화들이 한 사람에게 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방향을 조금씩 찾아가는, 다리에서 뒤에 맞대고 서 있었던. 한삼영 배우하고 등 대고서 이야기했던. 왜 그게? 그게 대본에 전혀 없는 장면을 약간 바꿔서 촬영한 거였는데 되게 재밌게 나온 것 같아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언덕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시원한 풍경이 보이는 곳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뿌해가지고 풍경이 아무것도 안 보였었는데 대화 나누는 장면을 찍고 올라갔더니 신기하게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안개가 싹 개여가지고 영화 찍으면서 그런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인이 아닌 배우들하고 작업하는 게 거의 처음이어서 이들과 호흡하는 게 좀 걱정이 됐어요. 저한테는 그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춰 보는 거, 그게 가장 좀 인상적이고 재미있었고 굉장히 의미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첫 촬영 때 너무 추워가지고 대사도 잘 안 나오고 그냥 모든 행동이 너무 얼어붙어 있는 느낌이어서 되게 그날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제가 이 제안 받고 나서 딱 들었던 생각이, 10년 정도 이곳에 있었던 청소년, 이 주인공이면 좋겠다. 만약 그렇게 설정을 하면 아리랑 시내센터가 생겼을 때부터 성북구에서 같이 성장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최대한 이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가까운 근처에 어떤 곳이 있을까, 영화랑 어울릴 법한 장소들을 좀 물색을 했고요. 그래도 좀 가장 익숙하고 가까운 데로 좀 장소를 한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죠. 손수호 배우는 잘 몰랐잖아요, 처음에. 네. 뭔지 모르고 어땠어요? 만나는 뭐 그런 거. 무슨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내가
10년 동안 살아왔던 동네에 몰랐던 걸 그 아.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제가 어린 배우들한테는 뭐 그런 설명을 너무 많이 하면 이게 너무 혼란스러울까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되려 그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인 게 연기에도 좀 직설적인 형태, 태도로 나온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형태로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청소년이 아리랑 시내센터를 기점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서 그 영화 속의 주인공들을 우리 동네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나가는 그런 의미였죠. 여기 있다가 나머지 두 작품이랑 같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여질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앞에 있는 감독님들이나 뒤에 있는 감독님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행위를 하는 장면들이 있어서 제 영화가 칼라를 빼고 담백하게 보여지면 어떤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영화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들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확실히 흑백이 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배우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각각의 영화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그 유머 안에 감독들이 담고 싶은, 또 배우들이 연기해낸 각 인물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영화적이니까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즐겁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랑 시내센터의 인디 웨이브가 시작된 지 10년이 되었고, 또 인디 웨이브로 이제 2021년부터 새롭게 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영화 속에 담겼던 말처럼 이곳에 있어 준 것이 상당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관객들과 만나고 또 지역의 창작자들과 함께 만나면서 지역 거점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요. 아리랑 시내센터가 좀 성북구에 어떤 사람들이 자주 알고 자주 보고 이용도 많이 하는 연결고리나 마크가 되어서 앞으로도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극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촬영을 하면서도 되게 너무 큰 영화를 찍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사람들한테, 관객들에게 좀 친근감을 준다는 생각으로 찍고 싶었는데 그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즐기면서 영화를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영화 보러 오셨어요? 에? 근데 마스크 왜 끼신 거예요? 전 작품 중에 한 편은 지금 당장 보건증이 필요해란 영화가 있고, 또 이제 지금 당장 유학을 가야 해란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시리즈 아니면 절박함 시리즈라고 부르는 시리즈 아닌 시리즈가 있는데, 이번에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영화 제작을 하는 걸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영화를 만들면 좋을까 하다가 요즘 코로나 시대 영화관 장소에 대한 아쉬움? 시대에 따라서 자꾸 영화관을 갈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아쉽게 느껴졌고, 이번 영화를 만들면서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영화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관에 대한 절박함, 영화관을 가고 싶은 이 절박함을 표현하고 싶은 어떤 영화로 만들고 싶어서 지금 당장 영화관을 가야 해 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영화 초반에 김선우 감독이 강냉이를 이렇게 돌리면서 막 이렇게 쫄락쫄락 이렇게 뛰어가는 것 같이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뒷모습을 찍을 때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엔딩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그 엔딩 장면이 되게 산뜻한 마무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찍을 때는 굉장히 격렬하게 찍어서 처음 접했을 때 그 첫인상과 직접 했을 때 그 느낌 다 좋았어서 산뜻하고 격렬한 엔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왜 격렬했죠? 제가 원래 영화를 만들 때 뭔가를 다 정해놓고 촬영장에서 준비해놓은 걸 찍는 편이거든요, 원래 스타일이. 왜냐면 즉흥성이 좀 부족해서. 근데 이번 영화는 되게 즉흥적으로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자라는 걸 목표로 시작하기도 했었고 처음에.
그래서 이제 리딩도 되게 많이 하고 하면서 그런 캐릭터적인 것들을 사실 배우분들이 다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 이상한 걸음걸이 같은 거 즉흥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배우분들이랑 같이 만들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시나리오에 멀리 걸어가고 있는 산호의 뒷모습을 보고 나경이 산호임을 알아차린다 이 정도밖에 안 써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리딩을 하시다가 멀리서 알아차리려면 뭔가 걸음걸이가 좀 특이한 건 어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갑자기 좀 특이하게 걷는 컨셉이 생겨버렸고 그걸 이제 만들어 주신 건데 저는 영화를 처음 보고 나서 어떤 이상한 날의 앨리스 그게 떠올랐는데 앨리스에서는 시계 토끼를 보고 이게 시간이 바뀌는 것처럼 나경이 산호를 발견하고 약간 다른 세계, 다른 시간대로 가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느껴지면서 약간 관객들이 이 영화를 접했을 때 일상과는 조금 다른 톤의 영화? 비일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영화이구나 이런 거를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표시? 그런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네, 김연아 배우가 답변을 따로 주셨는데 오늘 못 오셨지만 김연아 배우가 하시는 말씀은 나경 캐릭터는 저의 캐릭터를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김연아 배우만의 나경 캐릭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 지금 당장 영화관을 가야 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동시에 오후 4시의 희망이라는 단편 영화를 같이 프로덕션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배우분들도 다시 똑같으시거든요. 그 영화도 주인공이 나경이거든요. 이번에는 제 얘기를 했어야 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은 계속 정말 픽션인 영화들만 만들어 왔다 보니까 물론 근데 이 영화는 너무 저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사실은. 예.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작은. 예. 내 이야기에서 시작해보자.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제 모임이라는 것, 사람들 간의 만남이라는 것도 정말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있지 않으면 만나기 되게 어려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비단 만남뿐만 아니라 영화관을 가는 것, 뭐 만나서 식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려워진 상황에서 누리고 살 때는 전혀 몰랐던 가치들을 되게 많이 깨닫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바깥을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이유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전 영화관을 가는 이유가. 가장 온전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이 극장이기 때문에 영화관에 가지 않나?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이동을 해가지고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품을 팔아야 되는 일인데 그게 가장 온전하게 영화를 감상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공간들이 많아져야지만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디웨이브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독립영화 상영관을 운영하겠다고 하신 그 취지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사실 또 성북구 주민으로서 되게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네, 그래서 아리랑 인디웨이브 정말 응원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공간을. 그리고 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없이 영화 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